지금 국내 증시가 3거래일째 흐름이 좀 비슷하죠. 상승세 높이던 오전장과 비교했을 때는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연고점 경신이 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도 선물시장에서 매도폭이 조금 확대되는데 난이도가 꽤 있는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속 종목들과 업종들 함께 공유해보는 스타캐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권통으로 볼 거고요.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상승하는 종목 반,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반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위는 역시나 삼성전자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코스피와 비슷하게 좀 조용한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현재도 보합권 정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57,000원 선 이 근방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위에는 대형주 가운데 현대차가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현대차 최근에 실적 기대감을 좀 받고 있죠. 외국인의 매수세도 오늘까지 14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까지 함께 좀 주목을 하게 되는 이 이유는 바로 고환율입니다. 이 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20만 원 선에 대한 터치도 현재는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그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많았지만 확실히 지금은 실적에 관련된 좋은 분위기로 더 힘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회상이 현재는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3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렇게 방산 관련 종목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종목들이 하나씩 숨어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이에 대해서 조회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도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 정도의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에 대한 확인들도 4위와 6위권에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양봉과 음봉 그 어느 사이를 좀 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안쪽에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5위에는 하락하는 종목인데 바로 네이처셀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몇 가지 있었죠.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 라 대표가 증권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서 경영 참여가 좀 제한이 됐었는데 그래서 박찬구 근무석유화학 회장의 전례를 좀 참고해서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요동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있습니다. 7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조회상에 오르고 있네요.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들 가운데서는 박셀바이오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현재 8위권 그리고 10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왔던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죠.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 오늘 9위권에 위치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세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 받고 관심상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심상위에서는 확실히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1위를 보시면 코리아 S입니다. 사실은 재해복구주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혹은 GP클럽에 피인수되면서 리튬 사업에 진출한 이 두 가지 호재를 좀 안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재해복구 관련 종목들이 오늘 4위에 우원개발도 그렇고 10위에 위치한 삼호개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가운데 코리아 SE만 현재 두 자릿수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재해복구보다는 리튬 사업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묶이면서 조금 더 시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한가 랠리 이틀째 보여주다가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폭등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우원개발과 삼호개발 함께 좀 보시면요. 태풍인 흰남노가 한반도를 핥히고 좀 지나갔죠. 결국에 상처를 좀 남겼는데 지금도 약간 피해를 본 지역들이 특히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는 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른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이르게 동해 쪽으로 해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료가 나오고 나서 재료 소멸 관점에서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차트와 함께 보겠습니다. 네, 3위에는 삼형 SNC 올라와 있고요. 오늘 소폭의 상승 탄력 조금 더 가져가고 있는데 약간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에 관련된 이슈들 모멘텀 어제도 있었는데 이 때문에 상한가 터치했었죠.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을 보시면 또 오늘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도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첫 킴리아, 그러니까 CAR-T 치료제라고 하는데 투여 환자의 완전 완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이 치료가 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노엔텍이 좀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덕분에 오늘 5위 정도 관심 상위 리스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성신약도 오늘 급등세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가져갑니다. 이쪽에서는 사실 몇 가지 좀 시장에서 깔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유보율이 높다는 것이고요. 무상증자 가능성도 짚히고 있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르는지 이 부분에 대한 뉴스는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하락하는 종목들 조금 더 있고요. 8위에 GSE, 9위에는 풍산이 있습니다. GSE 같이 이렇게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최근에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조회 상위와 관심 상위 리스트 이렇게 봐드렸고요. 특징주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금양입니다. 이 주가가 최근에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고성장 섹터로 분류되는 2차전지 섹터에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금양이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2차전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2차전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소재 라인을 확충 중이고요. 2024년까지 1억 셀 규모의 설비 가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FS 리서치 측에서는 금양에 대해서 2차전지 사업과 더불어서 백금 촉매제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장래에, 그러니까 미래에 성장 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고 봤고요. 올해 매출액도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라고 봤고 특히 영업이익은 50% 정도 오른 182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 이렇게 2차전지와 수소 연료전지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또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하게 되면서 2차전지 쪽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양까지 연결되면서 함께 좀 2차전지 섹터로 묶이며 최근 급등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요. 금양 같은 경우 지난 7월부터 급등 랠리 시작했고요.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던 주가를 한 번에 돌파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고 있더니 계속해서 상승세 높이면서 거의 빠지는 구간 없이 신고가 랠리 지속했고요. 5,000원대 정도의 주식에 위치를 했었는데 약 두 달 만에 이렇게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15,650원 3배 정도를 터치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윗골이 달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2차전지 쪽으로 보시면요. 삼형 SNC입니다. 배터리팩 관련해서 국책과제 최종적으로 선정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2일 장 마감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의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이 과제명은 초음파 센서 기반 자동차 배터리팩 내부 상태 감지 모듈 개발인데요. 좀 길죠. 총 연구개발비가 35억 원이 넘고요. 수행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삼형 ENC가 8억 9,333만 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나머지 금액 26억 5천만 원을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한 이런 배터리 모니터링 센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도시에 필요한 환경 모니터링 제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배터리 관련한 2차전지 쪽으로 한번 묶이게 된다면 금양도 그렇고 삼형 ENC도 그렇고 시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삼형 ENC 상한가 터치가 나왔었는데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삼형 ENC 이 종목은 거의 상장 때가 최고가 수준이었고요. 이후로는 정말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급기야 6월에는 최저가 부분을 터치하는 흐름까지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이어오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재료로 인해서 상한가 터치 나왔고요. 이때 거래 대금과 거래량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늘도 사실 급등 나오면서 24%대 급등세로 출발을 하긴 했었는데 현재 음봉으로 전환됐고요. 윗꼬리도 좀 크게 달리게 되면서 3% 정도의 오름세에 약간은 미미한 시세로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우원개발 보실 텐데요. 강한 태풍으로 꼽히는 흰남노가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좀 이른 진출이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강력했는데요. 이 흰남노가 오늘 오전 6시 기준 부산 기장군인 부산 동북동 쪽 10km 지점을 지날 때 이동 속도가 시속 52km였다고 합니다. 당시 중심 기압 같은 경우 955헥토파스칼이었고요.
최대 풍속은 초당 40m, 강도는 강이었습니다. 이번 피해는 중부지방분들은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덜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확실히 좀 집중이 됐었고요. 어제 밤쯤에 나온 뉴스로는 제주에서 굉장히 많은 가구가 정전이 일어나는 등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 기상청은 태풍의 흰남노가 새벽 4시 50분 정도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다음에 부산을 지났고요. 그리고 7시 10분 정도에 울산 앞바다로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북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워낙 태풍에 대한 강력한 예고가 나왔기 때문인지 지난주부터 사실 재해복구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일단 재료가 소멸되면서 급락하는 시세 가져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관심상위에서 우원개발과 사모개발이 있었죠. 그 가운데 낙폭 조금 더 큰 우원개발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네, 태풍 이야기 흘러나오면서 결국에는 거래대금과 거래량 동반으로 실리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뜨는 모습, 갭상승 출발하고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최근 시세를 봤을 때는 조금 눈에 띄는 시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재료 소멸에 갭 하락 크게 하면서 하락폭도 좀 확대되는 모습이고 두 자릿수대 거의 20% 가까이 낙폭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네, 증권통통에서 이렇게 조회상위, 관심상위, 그리고 특징주 3가지 차트 통해서 함께 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